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수산중공업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175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9일 화요일 2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수산중공업은 1.9%, 약 2% 가까운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 수산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건설 중장비나 이제 특수 차량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유압 브레이커나 트럭 크레인 같은 이런 특수 차량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 종목이 지난해 이제 2019년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 종목이 이제 정치 테마주로 좀 편승을 하게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가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상승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런 테마주로 연동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끌어올려진 주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재료가 정치적인 이벤트가 하나 붙으면서 정세균 현 국무총리 관련주로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수산중공업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수산중공업의 대장주의 역할을 수산중공업이 정세균 이 국무총리 관련주, 인맥 관련주의 대장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이 정세균 총리 관련주가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이 정세균 관련주로 엮인 이유는 이 수산중공업의 대표이사가요, 회장이 이 정석현 회장입니다. 정석현 회장이 되겠는데, 같은 정씨죠. 예, 정세균, 정석현 같은 정씨죠. 그래서 이제 정씨다 보니까 이 정석현 회장하고 정세균 국무총리하고 앞에 정씨의 종친이래요. 네, 앞에 설마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게 원래 테마라고 하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이 같은 정씨, 앞에 정씨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이 종목이 이제 정세균 테마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바닥 대비해서 1,700원짜리가 5,500원 정도 올라가면서 한 바닥 대비 3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역시나 이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최대 주주는 어떻습니까? 지분을 팔아먹는 이런 이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이 보유 지분 4.63%를 처분했다, 이런 공시가 지난 3월 3일 날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1250만 주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50만 주 정도를 처분을 했다, 이거죠. 3750원에 처분을 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어요. 처분 단가가 3,750원 정도에 처분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역시나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최대 주주가 차익 실현을 해먹는 이런, 이제 물론 다 팔고 나간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경영을 포기하고 다 팔고 나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최대 주주들이 팔아먹는 행위, 항상 모든 테마주나 이런 급등주들에서 항상 이제 나오는 현상이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팔아먹을 때면 주가가 고점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수산중공업도 어느 정도 꼭지는 좀 찍지 않았나, 최대 주주가 팔고 나가는 이런 가격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주가가 꼭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산중공업이 정치 테마주로서 아직까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오면 또 주가는 갈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출마한다, 그럼 주가는 이제 반등이 나올 거고, 반대로 출마 안 한다, 그럼 이제 주가가 그동안에 올라갔던 게 다 반납이 되겠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뭐 그건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에 주가는 이런 기대감, 그런 부분들로 올린 거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이제 결과를 저희가 알 수는 없을 거고요. 다만 이 종목이 이대로 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끝났고요. 이 상승 추세도 이제 깨졌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넘어서 가는 형태가 그렇게 이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거나 점진적으로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추세가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동안 이어왔었던 이 상승 추세가 깨져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이제 종식이 됐고, 어느 정도 뭐 박스권이나 고점은 확인이 됐죠. 한 5,000원대 정도에서 고점은 확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점이 확인이 안 됐어요. 고점은 이 정도에서 확인이 됐는데 저점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점 찾으러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점을 찾으러 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형태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큰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락폭이 최근에 이제 한 39%, 고점 대비 한 4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점 대비 낙폭 과대의 영역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또 출현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정도면은 저는 이제 좀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가격은 과매도 영역 속에서 지금 주가가 진입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저는 RSI 상대 강도 지수 30m로 떨어지면 과매도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주가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솔직히 음봉이 몇 개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나 떨어지고 5일선 밑에서 단기 하방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종목에서 어디가 반등 자리다 이런 것들을 뭐 말하는 것 자체가 뭐 어렵죠. 사실 어렵다라고 밖에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고점 대비 40% 정도 떨어졌고, 보통 30% 정도 떨어지면 낙폭과대라고 보는데 40%나 조금 떨어졌고, 동시에 이제 RSI 지수가 30m로 떨어지게 되면서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제와 오늘 흐름 속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 과정 이후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글쎄요, 가격적으로는 지지 라인을 뭐 저는 3,000원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000원과는 다소 괴리가 좀 있죠. 괴리가 좀 있기는 한데, 뭐 여기까지 가격을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어찌됐던 이 밑으로는 좀 과매도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과매도 영역 속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수산중공업이 세력들이 뭐 다 털고 나갔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깨, 머리, 만약에 오른쪽 어깨, 즉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한다면 아직 오른쪽 어깨에 반등을 한번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은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 이대로 뭐 그냥 이렇게 주저앉는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출마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대로 이렇게 그냥 주저앉기에는 사실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한 번 정도 들어주는 타이밍이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너지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의 가능성은 저는 뭐 충분히 찾아올 거라고, 조만간에 이제 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 테마주가 사실 주가의 변동성이 정말 미친 변동성을 보여주죠. 이렇게 급락하다가도 갑자기 상한가로 돌리는 게 정치 테마주고, 그만큼 좀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한 번 정도 이런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추후에 한 번 정도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낙폭 과대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최대 3,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3,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아직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충분히 많이 떨어진 영역이고,
하기 때문에 뭐 낙폭 과대 영역 속에서 벼랑간에 이제 갑자기 한 번 정도 장대 양봉이 솟아나는 그런 이제 흐름들 좀 얼마든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제일 좋은 거는 뭐 5일선 위로 올라서는 게 제일 좋죠. 이 5일선 위로 양봉이 하나 딱 박혀주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좀 돌려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런 그림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과매도 영역 속에서 사실상 갑자기 불기둥이 한번 솟아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온다면 그런 흐름 속에서 뭔가 이제 대응을 통해서 위에서 이 종목을 좋게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조금씩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를 해서 가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뭐 외인들 수급, 기관들 수급으로 가는 종목도 아니고요. 세력 노름으로 가는 종목이거든요. 결국에 주가를 내린 것도 또는 끌어올릴 것도 세력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세력들도 만약에 이거 이상으로 빼기는 어려울 거다. 어느 정도 지금 영역대 구간에서는 반등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산중업 들고 계신 주주님들 항상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뭐 수산중업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 댓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현재 시간 9시가 되겠고, 흥국화재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4종목까지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